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식사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심한 행동들이 우리의免疫력과 연관이 있어서 그걸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기온차도 심하게 되고 주위에서 감기 환자도 많고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몸살이 걸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더 심하게 아픈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기 걸리면 콧물 좀 훌쩍훌쩍거리다가 한 3, 4일 정도 있으면 약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금방 다시 좋아지는데 네. 이게 안 낫고 1주, 2주, 3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생활 습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오늘 내용은 귀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술하고 뭐 담배 이것도 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뭐 거. 비만한 사람들도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운동 부족이에요. 그죠. 뭐 저도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건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지만 못하는 거. 자,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을 거르는 겁니다. 꼭 마시란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게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 밤중에 있었던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를 이게 바깥에 이게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몸에 수분이 충분히 닿지 않아서 이렇게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몸속에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게 면역에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아침에 꼭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찬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찬물은 모든 장기가 너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깜짝 소화장애 놀라게 일으킬 합니다. 수 있기 때문에 음량수라고도 하잖아요. 아. 음량당, 찬물과 더운 물 같이 넣는 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상온의 물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차가운 거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뭔가 입에 텁텁하니까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딱 열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상온의 물이나 아까 음량탕을 만들어서 찬물, 더운 물의 비율을 좀 맞춰서 본인한테 맞춰서 드시는 거 꼭 필수입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음량탕 만드는 법에 대해서 시간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한데 네.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또 수분 섭취는 림프 생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아무래도 림프가 면역과 관계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을 일단 많이 마셔라. 이 얘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이걸 거르는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네. 자, 두 번째는 뭐 또 알면 알 수도 있겠지만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그렇죠. 오래 유지하는 게 그게 그렇죠. 관건이네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게 분비되게 되면 체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인슐린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화내지 말고 빨리 좀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면서 또 전신의 염증을 또 유발시킨다 그러거든요. 우리 항상 만성염증 얘기하는데. 결국 거기에 스트레스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화가 이게 옛날에는 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뭐 금방 이거 하나도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면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이렇게 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안 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삐지면. 90까지 사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삐지면 잘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참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확 몰입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 번에 에너지가 분산됐다가 돌아오니까 조금은 화가 빨리 잊혀지지 않을까 하나 그냥 저의 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오늘도 우리가 육아한방이니까 네.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팁을 주면 특히 사춘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 네, 위아- 어떻게 하든 간에 운동을 하실 시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우리 아들도 갑자기 욱욱하는데 자기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운동입니다. 네.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발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폰 같은 걸로 안 됩니다. 그렇죠. 게임을 한다고 발사는 안 됩니다. 몸을 쓰거나 에너지 분출을 밖으로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밤에 불을 켜놓거나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것.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이 일단 제일 안 좋다는 거죠. 네. 저희가 항상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불을 켜고 자는 게 정말 안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라든지 신경이 불을 끄고 같이 이제 스톱이 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불을 켠 상태에서 눈을 감게 되면 거기 빛이 계속 내막막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밤에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분명히 불도 끄고 폰도 딴 데다 두고 자야 되는데 머리맡에 두게 되면 자꾸 이렇게 울리거나 심심하거나 이렇게 또 밤에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 때 전등에 이렇게 빛 같은 경우가 피로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형성에 네.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멜라토닌이 잘 나와 이제 숙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免疫力이 떨어지게 되고 불을 켜고 자게 되면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제 숙면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그 불빛을 내가
햇볕인지 불빛인지 무슨 조명인지가 판단이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면이 안 되니까 꼭 끄시고 피해놓고 그렇게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는 게 이제 습관처럼 돼 있는데. 안 원장님, 그렇죠. 오늘 세 가지는 전부 다 안 원장님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 정말 다행이라고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스스로도 자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일할 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면역력 떨어지는 겁니다. 면역이 네. 이 나이 때 자꾸 면역 떨어지면 훅훅 늙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 상식도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애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 한 번. 번.